이게 바로 평양 애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일단은 농대같이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데로 들어갑니다. 한 1년 정도 다니고서는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농대에서 법대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요, 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 문제가 이제 드디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과연 공명정대하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한치의 틀림이 없이, 오류가 없이 정확한 공정선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좋고 본 것이 미흡하면 그만큼 무식하게 됩니다.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된 기구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왔던 것이고, 매우 썩고 부패한,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 혈세를 갖고 월급을 줘서는 안 될 바로 그러한 집단들이 선거관리위원회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국회에서 불려나온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국민 여러분들 보셨죠? 그 사람들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어제 국회의 그 행안위입니까? 거기에 불려나온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참 한심한 얘기가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요, 그 안에 있는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또 상임위원, 이자들이 실질적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 다음에 송봉선 사무차장,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요. 서울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지방공무원 뭐 9급 뭐 이런 걸로 근무를 하다가 2022년과 2018년에 각각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바로 평양 애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평양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요. 자, 서울대학교가 국립서울대학교인데 그게 공산당이라고도 읽혀진다고 그랬었죠. 물론 계집, 술, 돈으로도 읽혀지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럼 그런 국립서울대학교 내에 왜 평양의 방법이 통하냐면요. 일단은 이 소위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나 많은데, 일단은 농대같이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농대는 과거에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서 다니다가 한 1년 정도 다니고서는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농대에서 법대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후배들하고 보통 4년 혹은 5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대생들과 함께 법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학사 편입을 해서 학번도 새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법대 내에서 이제 소위 평양의 지령에 따라서 고시 공부하는 아이들의 돈을 옆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뭐 고시촌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후배들을 사귀어서 평양의 지령에 잘 순응할 수 있는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인 사상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같은 대학교 동료이자 선배인 사람이 고맙기 짝이 없죠. 이와 같은 행태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좌파적인 판사 검사들이 그렇게나 많이 배출되어 왔던 것입니다.